좀 됐지만 네. 그 예전 사무실 있으실 때 아, 예. 사무실에 와서 그때 무똥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사실 마지막 와인이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무똥 먹고 제가 까사 가가지고 좋은 걸 먹었는데 샴페인 먹었어요. 그 뭐냐. 율리스 콜랭 아, 율리스 콜라. 피에리를 율리스 콜라도 요새 너무 많이 몰라서. 그때는 나쁘지 않았다. 아, 그때 나쁘지 않았는데. 30만 원대 네, 30만 원에 먹었는데. 아, 기억난다. 갑자기 그때 우리가 3차로 회사 갔다가 3차를 까사로 가자고 해서 술 한 병 산다고 해서 갔다가 거기서 전사하셨지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네. 한찬 씨 오늘 전사 시켜드릴까요? 얘도 아까 전에 우리 레드 1번, 2번 네. 오코트드니랑 부르고니 피노였잖아요. 네. 딱 그 두 개의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딱 옛날의 옛날 느낌. 스타일. 얘는 바뀌었어요, 뭔가. 아, 뭐가 좋으세요? 더 본인 스타일은 어, 두 번째 거. 노즈는 첫 번째가 첫 네. 번째가 제 기억 속에 원래 그로다 이거는. 네. 분말 같은 그런 꽃향이랑 약간 장미꽃 네, 그런 느낌이나 약간 사워한 체리나 뭐 이런 느낌들이 훨씬 많고 얘는 오히려 약간 스파이스 오리엔탈 스파이스 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기가 좀 더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느낌. 컬러도 좀 차이가 있고. 컬러도 좀 딱 차이가 보면.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와인을 이렇게 분석을 사실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믈리에 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컬러로 보고 컬러로 분간을 하고 맛을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맵다 그냥. 고인물이니까 아니 상태는 확인됐으니까 그냥 맛만 보고 향만 보고 맛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컬러도 되게 중요한데 와인에서. 그렇죠.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네요, 소님이. 이거 뭐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 앞에 거요? 진짜 맛있죠. 진짜 얘는 3분의 1 뱉어야 되는데 2분의 1밖에 못 뱉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비니. 근데 이 집 사비니 진짜 맛있거든. 얘 너무 맛있어요. 얘.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성비로 따지면 전 사비니 따라올 게 없다고 봐요. 이게 항상 제일 맛있는. 네. 진짜 맛있어요. 얘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먹으면 올해보다 맛있을 걸. 이게. 사실 먹으면서도 네. 올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와이너리의 와. 스타일을 잘 뽑아내면서 가격도 괜찮고 사실은. 주브레인가요? 주브레 같으세요? 샹보리. 네, 샹보리입니다. 24. 탄닌이 좀 많이 씹혀가지고 네. 샹,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통 뭐 소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샹보라면 우아하고 막 여성스럽고 화려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중성적이고 맞아요. 오히려 또 약간 음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미네랄 톤 맞아요. 쳐져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타닉하고 한 그런 네, 느낌. 약간 이해했어요. 왜냐면 락키에서 오는 그런 맞아요. 미네랄이나 그러니까 네. 사실 만화책이 와인들 좀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이해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보기에 샹볼 따서 드시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아하고 뭐 청초한 느낌이 나시나요? 루미하고 드시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샹볼은 우아함보다는 약간 미네랄 톤이나 군살 없는 수영 선수 이런 느낌? 그런 게 샹볼의 특징이지 않나. 처음 딱 먹었을 때 원래 뽀마 만들잖아요, 얘네가. 뽑아서 만들죠. 뽀마, 그러니까 노즈는 모르겠었고 팔렛에서 처음에 딱 느낌이 뽀마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미네랄이 좀 너무 이렇게 하이 톤으로 쫙 있었고 네. 근데 거기까지 뽀마를 할까 했는데 맨 마지막에 탄닌이 너무 짝짝 잘근잘근 씹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 만화책의 그거죠. 샹볼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샹볼 생산자는 누구세요? 자크 프레드문이에요. 맛있죠. 네. 이게 실패가 없더라고요. 네. 자크 프레드문이에 와인 워낙 잘 만드니까. 자크 프리에가 아닙니다. 자크 프레드문이입니다. 근데 진짜 이 사비닌 대박입니다.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제 재고가 더 있으면 모르겠네. 이제 재고가 더 있으면은 네. 물론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얘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오히려 샴볼보다 얘가 저는 네. 한 2배는 딱 그러니까- 마시는데요? 현 시점에?
현 시점. 네. 나중은 아니요, 모르겠지. 뭐 샹보는 잘 팔리니까. 네. 샴푸를 그냥 놔도 나가던데. 되게 웃긴 게 두 개의 차이가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날 거예요. 두 배 나나? 이게 프리미엄크루가 그러니까 2배가 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지금 먹을 거면 저는 항상 뭐 이 집 말고도 사실 저기 마샹토즈에서도 사비니 레본 프리미엄크루 되게 맛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비니가 사실은 진짜 와인 잘 만들고 저희가 이제 아마 올해 내년 수입을 지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에 그 집도 사비니 진짜 맛있거든요. 자, 다음 와인 3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3번. 오, 얘는 드셔보시죠. 맛보겠습니다. 오늘 테스팅하는 거를 그 존션 소믈리에한테 에이프 그로를 마실 거라고 말씀드렸지 정확하게 뭐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거라는 안 하셔서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삼 사비니가 좋네. 아니, 개인적인 스타일이 네. 취향이잖아요. 바로 보여주는 거니까. 아, 저는 네. 그렇게 약간 확실히 사워 체리나 사워 스트로베리 약간 야생 딸기 향 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약간 너무 와인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해서. 여자친구가 좋으세요? 사비네 레본이 좋으세요? 야, 여자친구가 좋죠. 여자친구가 사비니 레몬을 사줄 수 있잖아요. 오, 나이스. 야, 이거 새 와인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굉장히 재미난. 네, 새 와인다 좀 어려워요. 특히 3번은 좀 올드 약간 숙성에 대한 느낌들이 향만 맡아서는 일단은 2번이 노즈가 얘는 줄기와 약간 비오의 느낌이 2번에 살짝 있어가지고 1번이 제가 생각하는 생산자의 그냥 느낌? 왜냐면 굳이 AF9를 숙성해서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저도 AF9 6년 안에 다 먹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2020년? 네. 4에서 6년 정도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게 터지니까 숙성을 잘 안 시키고 먹는데 뭐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매장에 2022, 2023밖에 없거든요. 세 개를 비교했을 때 향은 3번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요거는 그 느낌 때문에. 네. 향이 지금 네. 너무 이쁘고 네. 맛은 1번? 새초롬하게 2번 아직까지 좀 단단하고 향은 3번이 제일 좋은데요, 진짜. 색깔도 좀 빠졌고. 맛에서 사실 우아하다라고밖에 얘기 안 돼요. 아, 이 우아한 근데 우아하지만 텐션이 쫙 잡혀져 있는 그 미네랄과 산과 그 약간 체리, 사워 체리의 느낌들이 이게 세 개가 다 물론 지금 스테이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있어서 셋 다 일단 팔렛에서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뭐 사실 노즈는 뭐 어떤 게 좀 더 좋고 이거는 좀 덜 열렸고 이런 게 있겠지만 맛에서는 다 진짜 군더더기 없이 제가 이제 재밌게 오레아 버테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3, 22, 21. 이게 21인가요? 아마 컬러를 보니까 그렇겠죠? 21이겠죠. 근데 지금 먹기 너무 좋네요. 21은 빈티지가 약간 약하긴 하지만 이 21이랑 23이 약간 그 강도 면에서 제가 이제 23이 막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뭐 F로 들어왔고 강도 면에서 물론 21이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23도 뭐 1920, 22에 비하면 좀 라이트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또 버건디 좋아하시는 또 소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21이 지금 스테이지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23은 좀 더 좋은 빈티지, 그러니까 좀 더 잘 익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을 이제 또 드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1과 같은 스테이지로 우리가 좋다고 하시니까 3, 4년은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3, 4년. 네. 근데 접근성이 21도 접근성이 좋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21은 굉장히 어려웠던 빈티지고 그다음에 빈티지의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21은 사실은
힘이 없어서 마시기 편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거고, 그리고 알코올 레벨 자체가 볼륨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도 13.5도, 23은 지금 14도거든요. 뭐 0.5도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1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기후적으로 어려웠었고, 포도밭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었고, 제가 생각하는 사실 진짜 클래식한 버건디, 그러니까 한 20년 전으로 얘기한 뭐 2002년, 2009년 이런 옛날의 스타일의 버건디, 뭐 지금 한국 분들의 소비자분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2021은 오프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소믈리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1980년대나 70년대 이런 빈티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레이트 빈티지. 어쩐 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생산자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지금 와인 먹으면서 버건디 마시는데 13.5도, 14도다. 비조한테도 지난달에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비조는 알코올로 아무리 높아도 12도, 12.5도가 안 넘어요. 거의 11.5도에서 12도 사이인데 아무리 더운 빈티지라도 본인은 피네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알코올 레벨이 높기 시작하면 바로, 그래서 좀 헤비한 생산자 거 주니까 완성도는 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자기는 피네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그런 느낌에서는 저는 21 같은 이런 빈티지가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2018, 19, 20, 3년 동안 내리 거의 14도, 심지어는 2020년에 모 생산자는 16도, 부르고뉴 피노가 16도 나와요. 그모 생산자가 되게 유명한 생산자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16도면 포트잖아요. 뽕 따먹는 포트 아니에요. 아니, 소자와 돌도수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버건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손님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온난화가 더 시작이 돼서 20년 뒤로 간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내가 보기엔 알코올 레벨 18 나올 수도 있을걸. 버건디가. 그런 의미에서 빨리 살아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일찍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와인이 제대로 안 익는 거고, 그럼 구조감도 안 나고 타닌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늦게 수확을 하자고 하니 알코올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23이 굉장히 더웠던 마지막에 진짜 뭐 8월 중순 말에 빡세게 더워서 확 올라갔는데 사실 산도 되게 좋아요. 더운 밑이시고는. 그래서 이제 21 같이 20일하고 비교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21은 저는 지금 먹기에는 너무 좋은, 예전 버건디 스타일처럼 그냥 하늘하늘하고 우아한 스타일이고, 대신 숙성은 굉장히 좀 빨리 될 것 같고, 이거는 10년 제가 보기에 맥스 버티는 게. 근데 22는 좀 둬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좀 사실은 오늘 제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은 접근성은 좋지만 팔레트도 좋은데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아, 좋습니다. 2, 3도 좋고 2, 1도 좋고. 근데 맛은 다 좋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사실은 뭐 사실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당장 오늘 먹어야 된다. 그럼 2일을 사겠죠? 여자친구랑 5년 뒤에 먹어야 된다. 아, 그러면 2일을 사죠. 22요? 22요. 아. 네. 아니, 이거 개인적인 그 선호도인데 저는 21처럼 과일이 좀 빠져나가고 이제 3차 향들이 이제 쫙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가 좀 빠르게 들이대는 스타일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그로의 다른 다른 레인지, 더 높은 레인지의 21은 더 힘이 좋고 아니면 더 파워풀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결국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천천히 그런 3차 향들이 쫙 올라와서 과일의 그런 느낌과 좀 굉장히 창과 방패처럼 탁탁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일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뭔가 약간 감초 느낌도 되게 많이 나고 약간 드라이한 그런 체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나서 되게 좋은데,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이게 이 정도 지금 스피드면 어떻게까지 이게 또 바뀔지가 모르겠는 거죠. 시간이 너무 센 느낌이에요. 얘는. 밭을 따라 또 또 다르겠죠. 근데 이 보틀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4, 5년 뒤에 먹는다? 저 말씀드렸잖아요. 6년. AF고로 보통 6년 정도의 소비를 하기 때문에 2028년 정도에 22년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F로 따서 먹는 게 15, 16을 따서 먹거든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한 병 있거든요. 아. 오레아 2014가 아. 저희 대표님 인생 와인이 아. AF그로 오레아예요. 아. 와인을 아무것도 모를 때 아. AF그로 오레아를 먹고 진짜 지금 와인- 라빈 대표님 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병을 아, 사놓은 게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2014년 아직까지 있는데 14. 예. 14 맛있죠. 그때는 가격도 엄청 착했고. 맞아요. 다음 와인 주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에이프그로도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생산자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유명한 생산은 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사실 이게 AF 그룹만의 문제는 아닌데 소비자들이 가격에 적응할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팔리는 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시는 거고. 근데 확실히 괴리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저 또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수입사분들에게는 제가 고객이잖아요. 네. 1차 벤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또 저희 와인샵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고객인 거고 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관계인데 저 또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4 빈티지가 나와서 말씀을 저도 다시 해드리는데 제가 처음 여기 크리스탈 들어오고 마케팅하고 소싱하면서 팀장을 하면서 이제 미주 법인에 있으면서 제일 처음 수입한 버건디가 뭐였냐면 참 흥미롭게도 엘프그로우고 비조예요. 네. 비조를 수입을 해서 2014 빈티지가 그때가 아마 2016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싸게 넘기셨죠? 그렇죠. 저희가 에세조가 할인해서 공급했던 게 28만 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27만 원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본노만의 빌라지는 10만 원 뭐 초중반대였고,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해서 팔았었고, 그래서 제가 2015년을 건너뛴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생산량이 비조가 반으로 줄면서 반이 아니라 거의 한 70%반 줄면서 가격을 더블로 올린 거예요. 2015년 빈티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기한테. 야, 그러면 2017년 생산량 늘어나면 가격 다시 돌아오냐니까 농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치면 비조 그때 가격하고 지금 고급가 생각하면 아 비조는 10배가 뭐야 지금 13배 되나? 물론 레퓨테이션 차이가 있고 다 있겠지만 1번 와인 좀만 더 주십시오. 네? 1번 와인 좀. 1번이요? 네. 비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근데 최근 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근데 그렇게 치면 제일 안 오른 게 제가 보기엔 저희 거 수입하는 거는 두작. 아 그렇죠. 네. 두작은 뭐 워낙에 팬도 많고 하긴 한데 그리고 많이 오른 게 수입할 때부터 해서 많이 오른 게 앙트, 아르노. 물음표가 3개가 딱 2019에서 2020 넘어갈 때 그렇죠. 네. 제가 가격을 보고 제가 잘못 쓰신 줄 알았잖아요. 저는 재미난 게 본래가 2018에서 19 넘어갈 때 정확히 몇 퍼센트로 오른지 아세요? 가격이? 본래 아 이거 쌍뚜노 딱 2배 오르지 않았어요? 2배? 270% 올랐어요. 와이너리 엑스셀러가. 저도 와인밥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몇 년을 먹었는데 엑스셀러를 240%를 올린 거 처음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와인이 단단하네요. 네. 네. 힘이 느껴집니다. 코에서부터. 얘는 더 단단하고 네. 근데 향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원하는 그로의 스타일, 오리엔탈 스파이시 나오고, 그러니까 줄기 느낌이 많이 나고 하나하나게 뿜어져 나오는. 1번은 막 이렇게 오는 스타일이고 2번은 이제 우아하게 오는. 1번은 아까 전에 뭐 오레아 23도 그렇고 사빈 레본도 그랬고 샹볼도 그랬고 거기에 약간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딱 팔렛도 그렇고 굉장히 그 느낌들의 그 연장선 위에 있는 큐베인 것 같고 되게 우아하지 않나요? 예, 그런 그 샹볼 위즈니의 그 팔렛이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샹볼 위즈니는 프리미크리가 없잖아요. 그럼 본로만의 뽀마, 베즈롤. 베즈롤. 그래서 그랬구나. 가장 우아한 네, 뽀마라고 하는 베즈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느낌이 아까 그 샹볼 위즈니 같은 느낌, 그 업그레이드 딱 버전이었어요. 인기가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뽀마 베즈롤. 요거는 드시는 분들은 매년 사시는. 이렇게 먹고 끝나고 나서 샹볼이랑 뽀마 반대로 줘도 모르겠다. 아, 헷갈리겠다. 그 정도로?
너무 형제 같은 느낌이. 근데 생산자들 중에 특히나 루로아는 사실은 도메인 와인을 까면 이게 클로드보든지 샹베르땡인지 똑같잖아요, 거의. 맞아요. 사실은 생산자의 캐릭터가 많이 묻어나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산자의 캐릭터가 잘 묻어난다는 게.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딱 요거. 요새 안전장님이 말씀하신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게 요 스타일이에요. 이제 50% 세람 버젤을 쓰고 나머지 50%는 이제 오크 숙성인데 뉴요크는 한 20% 정도 되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드실만은 하세요? 아,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관적인 느낌은 아니라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와인이. 노즈에서도 되게 라이트하면서 뭔가 되게 많은 거를 약간 게이미한 느낌도 있고 약간 가죽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과일의 느낌도 있는데 마냥 사우한 느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다채롭게 이렇게 있고 1번은 오히려 그냥 빵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스타일을 네. 좋아합니다. 하늘하늘한데 단조롭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좀 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클로드 보죠. 아, 원래 이제 그로페레스가 가지고 있던 뮤지니 네. 밭을 수합을 한 거죠. 라퐁텐을 돌려주고 리시브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로페레스가 썼는데 왜 그런 거래를 했지? 저는 그게 이제 20년 전에 AF 그로가 클로드레아를 받았었는데 이제 또 큰아들이니까 아 내가 저기 아들인데 그래도 장자인데 우리의 모노폴을 해야지 해서 리시브를 던져주고 클로드레아를 가져갔고 그때는 그걸로 아예 끝났고 근데 그거 빼고 이제 약간 밭을 수합을 하자고 해서 가지고 있던 뭐 리시브를 좀 떼주고 뭐 에세 좀뭐 클로드 부저 좀 떼주고 한 거를 대신 이제 본노만의 빌라지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애플은 굉장히 웃고 있겠죠 지금. 그렇죠. 너무 기분 좋은 딜이었던데. 리시브로 클로드조 에세도 다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다 뺏겼으니까 거의 다. 얘가. 이게 뮤지니하고 갸렌하고 2개인가 3개 섞었을 거예요. 갸렌은 좀 아래쪽에 있는 거고. 이게 참 이렇게 이제 상위 규배들은 물론 이게 뭐 와인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소믈리에라고 해서 특히나 지금 이제 그냥 오픈해서 그냥 약간 브리딩하다가 그냥 이제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가 사실 와인을 판단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오히려 않죠. 소믈리에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남긴 맨 마지막 잔 아.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일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손님이 1시간 만에 나갔어. 2시간 만에 나갔어. 그러면 그 손님이 뭐 한 잔을 주었건 아니면 뭐 소믈리에 테이스팅을 조금 한 거를 조금 남겨져 있었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시간 뒤의 모습, 2시간 뒤의 모습을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걸 알면은 서비스를 할 때 이건 그랬으니까 티켓팅을 해서 이 손님 지금 바로 이걸 먹어야 돼. 그럼 지금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럼 빨리 좀 에어레이션을 많이 시켜서 디켄팅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잔에서 따라 주신 지 뭐 10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과일 향이 스몰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정말 단편적인 특히나 이 글로브조는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다. 네. 어떠세요? 저기 스타일 바뀐 거 드셔보시니까 좀. 그러니까 끌로부조 기준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밤마다 마을마다 조금 스타일들이 좀 달랐어 가지고요. 뭐 에포마나 뭐 샹볼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과일의 약간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고 뭐 사비니도 그런 느낌이지만 더 뭔가 지금 예쁨이 너무 느껴져서 좋았고 이 끌로부조 이제 여기 넘어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맛도 그렇고 노즈도 그렇고 엄청 복합적인 그리고 하이엔드 피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사비니 레본도 좋았고 뭐 뽀마도 좋았지만 그리고 끌로부조까지 다 비슷한 결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가 달라야 이걸 2배를 100만 원을 주든 200만 원 주고 먹을 텐데 이게 그냥 사비니 레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사비니 레본 2번 먹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에서 얘는 사실 또 그런 관점이 있으시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마티아스가 이제 추구하는 뭐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끌로부조를 가지고 이 앞에 것들의 연장선이야 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오히려 얘는 그냥 또 다른 다이나믹한 와인인 것 같고
맛에서도 훨씬 오리엔탈하고 그리고 스파이스 그쵸. 톤들이 훨씬 많고 그렇죠. 가벼운데 묵직하고 발랄하진 않아요. 마냥 발랄하지 않으면서 복합적이에요. 뭐 약간 영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게이미한 느낌도 있고 약간 머쉬룸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되게 터치들이 다채로워서 지금 이 팔렛만 보면 되게 완성 이미 거의 약간 마스터피스인데 노즈는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겠죠. 이 조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과일량이 쫙 올라오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클로브존은 확실히 좀 떼어놓고 체격이 좀 다른 느낌이다. 이 기본급만 드시다가 클로브존을 먹으면은 이게 AF 그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데요? 근데 지금 또 향이 네. 바뀌었어요. 네, 오늘의 제일 감동은 사빈이다. 사비니가 갑입니다. 오늘 먹을 거면 아, 이거를 내가 한 달 안에 먹는다. 그냥 사비니가. 뽕따 한다. 네. 사비니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좋았던 건 뽀마. 자, 다 오늘 테스팅을 하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드실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조금 너무 이게 뭐 매일 먹는 사람 같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지만 역시나 너무 맛있었고요. 그냥 2023에 그냥 AF로의 그냥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접근성이 너무 좋다. 저구나. 그냥 오늘 지금 바로 오픈돼서 먹었던 뭐 뽀마 뭐 여러 가지 큐베들이 있었지만 바로 즉흥적으로 입과 코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그런 와인이었고 2021 대비는 혹시 훨씬 더 약간 코어가 단단해서 숙성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만약에 부르고뉴 입문? 야, 입문을 에이프로를 하면은 사실 다른 와인 못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부르고뉴 와인들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 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상한 가격에 실패를 여러 번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먹고 그냥 하나 질러서 좋은 가격에. 좋은 와인을 먹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좀 저렴한 와인을 먹더라도 네. 가성비 와인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향점이 있으니까. 지향점이 생기거든요. 이 기준점이 높게 딱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AF9로는 뭐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니니까 네. 충분히 한 번쯤 구매하셔서 뭐 사비니 레보이든 뽀마든 아니면 뭐 오레아도 좋고 그런 것들 구매하셔서 드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다시 한번 AF9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테이스팅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늘 저기 라빈의 조인철 소믈리에님을 모시고 또 한 2시간 찍었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혹시 소믈리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인철 소믈리에님 여기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인스타 있어요? 있죠. 네, 인스타 있고 네. 라빈에서 직원을 구한다면 꼭 가셔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최고의 소믈리에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 조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